결국은 이제 그걸 찾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니어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30대 중후반부터 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정말 책 제목이죠, 여러분. 발가벗은 힘. 이게 언뜻 들으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발가벗은 힘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배경, 학력, 어떤 대기업을 다녔다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나한테 남는 역량, 힘, 이걸 발가벗은 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네. 네, 혹시 발가벗은 힘의 반대말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뭘까요? 아마 이제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명함의 힘입니다. 명함이요. 네, 혹시 그 회사 명함? 그럼요. 회사의 네. 명함 보면 네. 우리가 어떤 대기업의 상무다, 전무다 이런 네.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네. 직책이 다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 타이틀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솔직히는 많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다음에 비슷한 업종으로 가시는 이유가 그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발가벗은 힘은 그러한 명함의 힘을 다 떼어버리고 네. 내 이름 석자만으로 정말 홀로 설 수 있냐. 네, 그게 이제 발가벗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가벗은 힘이란 내가 아무리 이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차장이었던, 영업을 뛰었던, 마케팅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밖으로 나가서도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냐, 나만의 핵심 역량이 있나,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회사 맞아요.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 그럼요.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이 네.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회사 안에서도 통하고요. 네. 밖에서도 통하는 힘이 발가벗은 힘인데 네. 어떤 분들은 그게 안에서만 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기업 안에 있을 때만. 네네. 그거는 가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게 밖에서도 통한다? 그러면은 진짜 역량입니다. 그게 바로 발가벗은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그 저자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좀 대기업에서 리더급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회사에서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오셔서 코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올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코치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업계 탑이 되셨는데 이게 신기했던 게 안에서 계셨다가 뭔가 조금 당황하는 거 없이 곧장 소프트 랜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사 안에서부터 핵심 역량인 발가벗은 힘을 키우셨던 걸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예, 뭐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여러분만의 발가벗은 힘을 찾는 방법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진짜 어려운 질문들만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저 공대 출신이고 네네.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네. 나중엔 전략기획 업무라든가 경영기획 업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특히나 주니어로 입사를 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이 나한테 잘 맞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내가 맞는 것들을 탐색해보고 결국은 이제 그걸 찾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니어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30대 중후반부터 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이게 정말 내 전공이야. 사람들한테 저 마케팅이 전공입니다. 마케팅이 주특기예요. 저의 전문성은 마케터입니다. 아니면 저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너무나 뻔한 답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이거 정말 나한테 잘 맞네, 내가 좋아하네, 내가 잘하네,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20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여러 상황에 노출시켜서 내가 진짜 뭘 잘하고 원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라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아. 이제 나만의 거를 찾아가는 시기. 네, 좁혀야 네. 되는 거죠. 아, 그때부터는 네. 네, 내가 특정 어떤 분야에 네. 최소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그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핵심 역량, 발가벗은 힘 네, 이런 게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야심차게 새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새해에 나만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싶다, 나만의 발가벗은 힘을 가지고 싶다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다른 개념일까요?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술 먹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음질하는 찔리지 않나요? 너무 찔리는데요? 네, 네. 그래서 또 잊어버려요. 네. 네, 그리고 또 걱정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나이는 40대 후반, 50대가 돼서 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동댕이 쳐지죠. 자,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삶은 네. 개구리 증후군. 네네. 네. 이게 뭐 처음부터 끓는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그냥 도망쳐 살 수가 있는데 따뜻해진 서서히 끓는 물에 다가가는 곳에 개구리가 있으면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네, 죽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삶아서 죽는 거죠. 네. 직장이라는 곳이 물론 요즘에 직장이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아, 네. 좀 따뜻하잖아요. 많이 따뜻하다. 근데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고 네. 정말 나와 보면요 완전히 찬물입니다. 그나마 회사는 조금 따뜻한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고민하라는 뭐냐? 네. 고민하라는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잘하는 건 뭘까? 나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요 계속 고민해가면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을 찾았다면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민하라예요.